그 바이러스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 재산 형성만 발표합니다. 제가 바이러스와 세균 또는 또 곰팡이를 소멸하는 후보 물질과 또 결합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입니다. 저는 성공을 했어요. 되게 특허는 안 주더라. 10건을 제출을 했는데 특허 제출을 온라인을 통해서 제약회사도 컨택을 해요. 근데 해결이 됩니다. 네, 저는 그걸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소아마비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오 바이러스라는 장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 중추신경계, 뇌 척수를 침범한 운동신경 세포를 손상시키고 영구적인 마비와 근육 약화를 유발한다. 이렇게 나오고, 힘든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염되고요. 마비 증상을 보이고, 엔테로 바이러스에 속한다. 그래서 음식, 오염된 물, 음식 또는 손을 통해 입으로 들어가 전파된다. 주로 장에서 증식합니다. 신경계를 공격하여 운동신경 세포를 파괴하는데 감염자의 9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에게 척추를 뒤틀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점점점 심각했는데 제가 이게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치료를 못하거나 원인이 불명한 것은 저는 바이러스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장 비대, 전리순 비대, 그다음에 갑상선 비대를 제가 이거를 비대 종류, 림프 비대 이런 것들을 다 바이러스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것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토마토 케첩 절반 들어가고요. 일반 그냥 토마토 케첩. 그다음에 깔라맛이 콸콸 들어가고, 그다음에 펩시콜라 콸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 콜라를 만드셔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 매실청 콸콸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생강청이 들어갑니다. 생강청이 좀 넉넉히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고추장에다가 마늘 갈은 것 좀 많이 넣고 이렇게 그 유자청도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광동제약에서 이거 하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네, 쌍화탕에다 넣으시던데 단독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러겠는데 이것을 또 조리 때 섞은 물 다른 거 하시는 건 아니시죠? 조리 때 섞은 물, 조리 때 끓인 물을 섞어줘가지고 넉넉히 그래서 섞어줘요. 그래서 컵에다 옮겨가지고 말해서 한 7번, 8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먹으면 20초, 30초에 혈액 속에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세균과 바이러스 종류들 이런 것을 이렇게 세포벽을 아마 이렇게 필링을 한다 그러나 이게 터뜨립니다. 제가 어디서 이걸 착안을 했냐면 우리 인체 면역 세포가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면을 빵꾸 뚫어가지고 이게 터뜨리는 삼투압으로 터뜨리는데 착안을 했고요. 이렇게 무좀을 각질형 무좀이 있는데 사과식초를 갖다 칙칙칙칙 이렇게 뿌렸더니 계속해서 뿌렸더니 평생 안 나던데 이렇게 딱 맨들맨들해지면서 발이 맨들면서 약간 진물이 일어날 때는 드라이기 같은 거로 가열해서 그것을 진물이 완전 이렇게 그치고 마른 다음에 하세요. 또는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에 30 뭐 70, 아니 80, 15, 5, 뭐 그다음에 90, 73 프로테이지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충치균도 해결되더라고. 얼마 전에도 여기가 뼈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안에까지 해서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꿀렁꿀렁 안에 하고 여기도 발라줬더니 흡수가 돼.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치료가 되더라고. 그것도 충치 고통도 심각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동물의 피부병이라든지 사람의 피부병에도 겨드랑이 냄새 날 때 그 세균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겨드랑이 냄새 이런 부분들, 머리 냄새가 나는 이런 분들도 다 해결되고, 전 피부병 완사는 그걸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드라이기를 먼저 가열해서 이렇게 하고 소매를 이렇게 마르게 해서 그거 드라이기도 살균 되거든요. 열탕 소독을 하듯이 120도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전문가용 드라이기를 사서 탁탁탁 이렇게 그 진물 마르게 한 다음에 가열을 해서 살균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했거든요. 락스 과산 베이킹 소다를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금 효과적 무좀에 대해서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류에도 적용하고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어류 같은데도 동물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복용은 안 됩니다. 복용은 외용약으로 하는 거지 복용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먹는 식품을 가지고 여기 세균과 바이러스 세력 속에 반영해서 얘를 필링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해서 얘는 세포벽이 얇으니까 결국엔 성공을 했. 제가 쟤를 대상으로 하는 건 범죄가 아니니까요. 예,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바이러스의 종류를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식품약초 중에서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것을 찾다가 찾았어요. 다 찾았는데 커피 종류가 탁월하더라고요. 커피하고 조리대 이런 데가 탁월하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비단풀이라든지 hum보 배추 이런 것들도 약초로서 작용하고 또 이게 뭐죠 어성초, 이런 삼백초 이런 것들도 작용하고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다음 식품으로는 마늘이 좀 이렇게 완전히 익혔을 때 그냥 먹으면 토하고요. 매실청 같은 경우는 세균에 좀 작용을 해요.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이렇게 마늘, 생강청을 전자레인지 완전히 십몇 분 돌려서 익힌 다음에 갈아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그래야지 안 토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는 보통 배 아플 때 매실청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매실청하고 조리 때 했을 때도 효과가 있었어요. 네. 매실청하고 커피에 했을 때는 좀 이렇게 근력을 돕는 식으로 들어가고요. 그것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조합이 커피를 콩기름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 만드시면 커피를 콩기름이 특이하고 다른 기름 하셔도 되겠어요. 그냥 물에 씻어서 프라이팬에 로스팅하는 방법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로스팅 하시면 안 되겠어요. 저는 커피를 그 프라이팬에 이렇게 볶은 다음에 그 물로 한번 씻어줘요. 그 다음에 다시 물기를 빼고 이렇게 프라이팬에 볶는 방법으로 프레시한 커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서 볶음기를 만드는 것과 과일청과 갈제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죠? 각종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을 섞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버터도 할 수 있고 치즈도 할 수 있고 초콜릿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맛을 입혀주는 거지. 근데 뭐 다양한 게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모든 크림과 소스는 다 됩니다. 이걸 입혀가지고 맛을 내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로스팅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곡물 종류는 다 돼요. 곡물 종류도 다 되고 꽃차, 뭐 박하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뭐 깔라만시도 되고 그래서 각종 과일청, 오렌지라든 뭐 과일 같은 데 이런 것도 다 돼. 비싸니까 과일청과 과일잼으로 그냥 그다음에 달고나 설탕을 넣어준대. 후라이팬에 설탕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여기서 카라멜 해야 돼요. 이렇게 식으면 이제 그걸 가루 내서 달고나 설탕을 아이스크림에도 넣고 초콜릿 그다음에 젤리 같은 데도 넣고 빵에도 넣고 제가 다양하게 넣는다 그랬죠. 설탕 맥주 같은 데도 넣거나 뭐 소주라든지 뭐 위스키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콜라 같은 데도 넣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음료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넣습니다. 이것도 넣고 뭐 그다음에 커피 이렇게 로스팅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커피 뭐 우유도 넣을 수 있고 두유도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기 생크림과 휘핑크림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방송가에서도 하지 마세요. 네,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이렇게 잘게 이렇게 익어서 기름에 홍기름에 튀긴 것을 이제 볶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갈아가지고 주전자에 넣고 많이 넣고 끓여요. 그거하고 조리 때 끓인 물을 같이 하니까 편도선 같은 건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나 바이러스, 헤르페스에도 작용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류 암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암에 쓸 수 있다. 출혈이 혹시 일어나면은 이건 아까 지금 토마토 케첩 그거는 제가 그거를 보통 궤양 증세 있을 때 토마토 케첩을 잘 안 먹는 게 낫죠. 상처가 좀 벌어져요. 아물고 그래서 아물지 않고 식초도 마찬가지고요. 소금 같은 거 염도 이게 자기 드시면 이게 상처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만은 뭐 급할 때는 쓰고 그냥 그 조리 때 연근가루를 해서 혈우병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안에 내장 출혈이 일어나서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걸 외용량 연고로 해갖고 하거나 그 어떤
조리대 단독으로도 이렇게 끓이거나 이렇게 가루로 해가지고 화장품에 이렇게 재생 크림으로도 마데카솔 같은 이런 것들로도 쓸 수 있고요. 재생 크림으로도 단독으로도 연근가루 넣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거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제약회사에서 부탁하는데 광동제약이든 어든 하시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이것을 되게 탁월하다. 네, 탁월하다. 지금 뭐 이렇게 위궤양이래 12지장 궤양 증세에도 출혈로 흡변이 일어나잖아요. 궤양 증세 이렇게 또 12지장 궤양은 위궤양과 위염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홍시가루를 같이 먹는데 저는 이걸 홍시가루를 같이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시가루는 짱입니다. 그렇다 홍시를 팔 수는 없으니까 홍시가루를 하십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가 있다. 향후 약국에들은 어딘지 하시지 마세요. 약국에 동네에도. 위염과 위궤양에도 조리대를 넣어주거나 홍시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다. 네, 하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홍시를 가루로 만들어 파시거나 단감을 가루로 만들어 파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감을. 네. 그래서 이게 출혈이 일어날 때는 암 중에서는 출혈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커피 조리대를 크론병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론병에도 상당히 바이러스를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바이러스 적용 범위가 굉장히 높아요. 일단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는 이것을 두 가지 다 효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토마토 케첩 버전과 커피 조리대 버전이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다. 배가 아프고 막 장염 설사할 때는 뭐 바이러스성 세균성인데 세균성에는 매실청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매실청 조리대를 쓰거나 매실청하고 마늘청, 생강청 이렇게도 효과가 있다. 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척추가 좀 뒤틀리는 증상이 있어 너무 아파가지고 배도 좀 꼬이고 그래서 이거를 토마토 케첩을 먹었더니 커피 조리 때를 먹었더니 잠잠해지더라. 근데 또 반복을 해서 그래서 토마토 케첩 경증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토마토 케첩 이거 커피 조리 때를 먼저 먹고 끓인 물을 먼저 먹고 그다음에 잠시 후에 토마토 케첩을 먹었더니 이거 척추 뒤틀리는 증상이 이게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몸이 좀 강직 즉 그래서 내가 이걸 부분 애들 바이러스를 좀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헤르페스 증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그래서 헤르페스 증상이 입술이 근질근질하잖아요. 헤르페스도 보면 여기 안면마비 일으키거나 아니면 뇌신경 같은 데 작용을 하거나 헤르페스도 뇌와 척수,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거든요. 소아마비 아까 지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척추 뒤틀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운동신경 장애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이러스가 감각신경에도 이상을 일으키고, 골다공증이라든지 골수염 뭐 이게 그 뼈 관련해서도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뼈에 보통 세균이 감염되거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데 그래서 뼈 같은 데도 여기 턱 뼈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그 뼈가 이렇게 충치 기능이 들어가서 이빨 같은 것도 녹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니까 어떤 일반적으로는 골다공증 저는 바이러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약으로 인한 간 손상, 간과 신장 이상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것이 뼈를 잘 구성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칼슘 부족하고 이빨도 뼈의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빨도 쉽게 그런데 세멸제를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먹지는 않고 귀찮아서 그러는데 조금씩이라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이라든지 뼈가 좀 약하시다 그러면 세멸제를 조금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시를 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셔도 제 기술입니다. 세멸치하고 홍시 이것을 가루로 해서 파셔도 제 기술이다. 이빨에 적용하거나 뼈에 적용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 뭐죠? 제가 저기 생강가루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하고 생강하고 생밤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근력을 돕고 운동 능력을 좀 준다. 이렇게 노인성 어떤 좀 근력이 약하신 분들 이런 것도 됩니다. 커피하고 생강하고 또 사과하면 두뇌가 굉장히 총명해지고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네. 그다음에 대추 신경성 약간 신경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정신에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대추를 좀 씹어 드세요. 끓여서 드셔도 대추 생강을 끓여서 드셔도 제 기술인데 대추를
일반적으로 대충 생강 끓여 먹죠. 근데 대추만으로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대추를 끓여서 먹으니까 너무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 많이 먹으니까요. 화가 갑자기 나요. 그래서 이게 좀 그거보다는 씹어 먹으니까 그런 증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추하고 방앗깻잎을 그렇게 곽향이라 그러는데 가루를 조금만 드시면 이렇게 뇌에 산소 공급이 되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와 중추신경계 감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 관절 같은데 관절 질환이 뼈와 뭐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노화로 인해 생길 수도 있는데, 관절 질환이 뭐 이렇게 혈관 막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폐경 이후로 이런 것도 그렇죠. 혈관이 막히니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바이러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뼈 아픈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루푸스 증세라든지 림프종 이런데, 림프 비대 뭐 이런데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는데, 토마토 케첩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에 탁월했다. 그다음에 척추성 이렇게 척추가 뒤틀리는 증상에 이것이 딱 제격이다. 두 가지를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좋았다. 먼저 먹는 순서는 커피 조리된 물을 먹고, 그다음에 토마토 케첩. 계양 증세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계양 증세 있을 때는 조리된 국가를 좀 드셔야 됩니다. 그걸 출혈이라고 그래.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좀 보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을 볼게요. 광주성 척추염의 주요 증상은 염증성 허리 통증, 관절염, 부착부 염증인데, 밤에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는 저 이거 고통스러워요. 축축 들리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그렇죠. 속상하고 엉덩이 부위에서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무릎, 발목, 발가락, 다리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보호를 수 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게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고, 세균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하게 또 이렇게 독성 약물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발 뒤꿈치나 발바닥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 이 염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하겠습니다. 포도막염, 눈의 충혈, 통증, 시력차,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까지 이어지는데, 피부 증상에는 건선 등이 동반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 이부인데 좀 그 건선 같은 것도 바이러스, 이게 토마토 케첩 한번 드셔보세요. 토마토 케첩 버전을 탁월합니다. 네, 뭐 바이러스 종류에 상관없이 그 표면을, 바이러스는 세균의 표면을 녹여서 터뜨리기 때문에 제 면역 세포는 이상이 없었어요. 저는 해보니까 오랫동안 계속 먹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증상, 건선 등이 동반되거나 장증상, 염증성 장질환, 대장염과 크론병이 함께하는, 그래서 크론병이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글 자료입니다. 구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류마티스 질환의 일종으로 허리 디스크와 흥분하게, 류마티스 막 관절이 막 이렇게 뼈 같은 것도 막 그렇게 변형이 되잖아요. 이런 데도 다 증상을 방치하면 척추가 굳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척추가 너무 아파가지고 뒤틀려요. 그래서 이게 변형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같이 먹으니까 효과가 다. 그래서 이게 토마토 케첩 먹으니까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귀찮아서 오랫동안 안 먹었거든요. 커피 조리 때로 먹었는데, 커피 조리 때보다 이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강력한 것은 토마토 케첩이다. 이걸 근데 두 가지를 같이 먹으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림프 비대에 대해서, 모든 암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혈성 암에는 이렇게 조리 때 연근가루를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을 치료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불법 입으로 치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림프절 비대는 림프절이 붓는 상태를 말한다. 가장 흔한 원인은 염증이다. 암의 전이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로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결핍, 이것도 다 에이즈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적어도 혈액 속에 나오는 건데, 헤르페스 증상이 이렇게 딱 해결되던데, 제가 헤르페스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시 잠복했다가 다시 나와. 그래서 완전히는 해결을 못했다. 그렇지만 혈액 속에 있어서 이렇게 감염되는 것을, 남에게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기 몸이 이렇게, 그렇죠, 그때마다 헤르페스도 인류 한 80% 이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0%에서 90%.
림프절이 비대해지는 것을 림프절 종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림프절이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커지고 유방 같은 데도 결절 만져주면 이렇게 해서 림프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기 토마토 케첩 보존이나 커피 조리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좀 단단해진다 그러면 녹두물을 끓여주면 드시면 몸이 단단해진 것이 해결됩니다. 뭔가 모르게 이렇게 햄스트링 증세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아픈 데가 있잖아요. 몸이 단단해졌을 때 녹두를 끓여 먹으면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림프절 비대의 원인은 그래서 몸의 다른 부위의 감염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림프절에 붙는데요. 림프절로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되어 림프절이 커질 수 있다. 단단하고 통증이 없는 덩어리가 많이 의심할 수 있다. 자가 면역 및 면역 질환 및 면역 결핍, 루푸스, HIV, 뭐 이렇게 에이즈,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염증으로 인한 비대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딱딱하고 물렁하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는 림프절은 남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유방암 같은 데도 제가 실험을 해보세요. 유방암 여기 만져진다 그러면 드라이기로 이렇게 전목량 드라이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게 다 소멸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되게 탁월할 수 있으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져지는데 드라이기 전문가 최고 뜨겁게 해가지고 탁탁탁 하고 또 쉬었다 탁탁탁 그러면 이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선이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통 그것이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이 이것만은 아니지만 주요 원인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생각이 하시고 이렇게 비누로 좀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 남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질병이 있다면 이걸 미리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남에게 전염을 안 되는, 남에게 원망을 듣지 않게 원수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썩을 부위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도 이렇게 림프절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이런 경우가 좀 의심스러워. 단단하고 통증이 없는 림프절 비대가 점점 커지는 경우 이런 부분도 그렇다. 대부분의 인류가 이렇게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질병들을 또는 루푸스 질도 그렇고 뭐 자가 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도 그렇고 다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 효과적인 이런 방법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바이러스, 기관지 폐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천식 잘 해결 못하죠. 천식에도 해결할 수 있고 간암이나 간염 바이러스 증세, 그 다음에 뭐 췌장 같은 데도 췌장암 같은 것이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상당히 해결하지 못한 인체 질병은 대부분 바이러스와 굉장히 밀접하다. 뭐 급성으로 해가지고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폐혈증 할 때도 매실청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고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효과가 있다. 매실청, 생강청으로도 효과가 있다. 또는 매실청하고 조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같이 겸해서도 할 수 있다. 마늘청, 생강청하고도 매실청 조리 때 마늘청, 생강청, 매실청 조리 때 마늘청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겸할 수 있다. 군에서 쓸 때는 커피 조리 때도 되게 탁월할 것 같아요. 혹시 생물학 전쟁을 하면 소아마비야 군에서도 뭐 급할 때 일일이 약 공급하기도 힘들는데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적용 범위가 그렇다 이런 부분을 또 노로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설사 일어날 때도 효과가 있고요. 무슨 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효과가 다 있는데요. 네네. 그다음에 바이러스성 피부병 있잖아요. 피부병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병 같은 건 드라이기로 다 가열하는 게 다 없어집니다. 네, 드라이기 이렇게 저기 열탕 소독을 하듯이 드라이기 열탕 소독 열은 100도가 안 넘잖아요. 근데 이거를 120도 넣거든요. 120도 정도 전문가에 들어가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화상 입지 않게 또 이렇게 다 되게 사타구니 뭐 나시잖아요. 사타구니 같은데 할 때도 이렇게
그 화상 입으시니까 조심하시고요. 한꺼번에 하려다가 화상 딱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부에 나타나는 건 다 해결되더라고요. 사마귀 같은 것도 열을 계속하면 이게 또 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고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바르거나 제가 보기에는 저기 드라이기 단독으로도 이게 적어도 흑색 조항 같은 것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뭐죠? 이게 인두기로 딱 지져가지고 딱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주변으로 딱 퍼져요. 열기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안쪽까지 보면 그럼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암 몸을 이제 개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암을 수술할 때도 암을 조직을 딱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 안에 안에까지 범위까지 완전히 얘가 이게 어떻게 녹아요. 그 나오가 까맣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치면 그 안에까지 소멸이 돼서 살균이 됩니다. 오랫동안 다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몇 번을 하셔야 될지도 몰라. 안에가 바이러스 뿌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재발이 잘 안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묻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아니면 이제 익혀가지고 냉동 보관해서 유통해도 익히기만 하면 다 없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파묻는 건 오히려 땅을 통해서 지하수를 통해 퍼지는 증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판단, 어리석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좀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열을 해서 그것을 고기를 유통시킬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그렇죠. 땅에 묻어서 하면은 그거를 녹아요. 녹고 썩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땅으로 지하수를 통해 퍼지는데요. 그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지하수 감염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바이러스의 질병은 감기, 인플루엔자, 독감, 코로나19,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성 유전,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감염, 소화기 질환, 피부 질환, 수두, 홍역, 포진, 사마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풍진, 대상포진, 헤르페스 바이러스 약이 없죠. 이것도 적용할 수 금방 해결됩니다. 토마토 케찹이 더 효과가 있고 두 가지를 같이 커피 조릴 때 같이 썼을 때 더 효과가 있었다. 먼저 순서는 커피 조릴 때 먼저 먹고 토마토 케첩이다. A형, B형, C형 간염,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풍진, 대상포진 이런 것이 바이러스성 질병인데요. 유방암이나 적응 경방도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인체에 잘 치료를 못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하시면 저기 뭐 폐혈증에도 바이러스성이든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성이든 세균성에도 폐혈증에도 직방으로 듣습니다. 네, 그래서 폐혈증에도 직방으로 듣는다. 이런 부분은 특히 바이러스 폐렴 이렇게 폐혈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방으로 듣는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안 되면 매실 단독으로도 효과 있었다. 매실청 조리대를 드시거나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을 준비했다. 그걸 드시면 직방으로 해결됩니다. 자주 반복해서 드시면 폐혈증도 다 잡힙니다. 저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 재산권을 이렇게 형성만에 발표를 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밝혀진 것 또는 밝혀지지 않는 이런 불분명한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적용 범위가 되게 넘느냐 그러면 획기적으로 왜 그럴까요? 네, 생과 바이러스의 표면을 녹여서 터트리는 거기 때문에 종류에 상관이 없다는. 걔네들은 세포벽이 얇아요. 인간 면역세포보다 거기에 이제 착안을 했다. 필링 아사가 시절하니까 얘네들 봐라 이렇게 발바닥이 맨들맨들해 부종이 없어졌다. 여기서도 착안을 했고 인체가 세균 면역세포들이 세균과 바이러스 표면에 빵꾸 뚫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데도 착안을 했습니다. 삼투압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포벽이 얇구나. 그래서 이걸 한번 인체에 먹는 식품 중에 이상 없는 것을 골라서 적용을 해보자 해서 성공을 했다. 이건 거의 진짜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바이러스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다 배양 검사도 해야 되고 적용 하나하나 적용하려면 힘든데
동시에 다 적용하세요. 뭐 드라이기 같은 것도 피부병이 좀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네네네. 한타고는 얘도 이제 뭐 이상한 건 납치다. 근데 그것도 다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 이거는 뭐 치질 같은 것도 제가 다 해결했는데 치질도 옛날에 좀 있었는데 치질의 원인이 잇몸에 이렇게 이빨에 그 음식물 끼면 세균이 자라서 출혈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똑같다는. 그래서 그것을 착안하고 이것을 내가 왜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것을 이게 약초 중에서 이렇게 어떤 살균하는 그런 약초가 있는데 예. 그거를 또 발랐더니 딱 가라앉더라고 붙은 게.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세균이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항문에 돌출되고 항문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붓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가라앉아 버리길래 이게 그러면 이게 응가 찌꺼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비대기를 사가지고 항문을 벌려서 이렇게 꼼꼼히 한 번 할 때마다 뭐 6번 7번 꼼꼼히 하니까 그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없어. 겨울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출혈이 생기다. 그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유지했다가 돌가루 넣는 거 모르셨죠? 나도 몰랐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문질러 짰잖아요. 이게 스크래치가 나 돌가루 때문에 날카로워가지고 병모 피부가 약하니까. 그다음에 내가 두드려 닦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이기로 이렇게 살균하고 마르고 그렇게 거기서는 안 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있을 테니.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라. 바이러스 피부병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 되게 탁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